여러분, 혹시 세상 끝까지 정말 혼자서 배 하나만 타고 항해하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 그 209일간의 위대한 도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음,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여정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에베레스트 등반이나 사막 횡단 같은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혹독한 도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이 바로 그런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날카로운 끝자락, 케이프 혼. 지도 위에서는 그냥 작은 점 하나로 보일지 몰라도요,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에버레스트, 심지어 선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공포의 장소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그 심장부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209일이라는 긴 여정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위험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속 100km가 넘는 허리케인급 폭풍 속에서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 선원들의 무덤을 홀로 통과하는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요트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고 정말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오직 혼자서 맞서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보고 나니까 문득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자신의 모든 걸 거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거친 바다로 이끌었던 걸까요? 사실 말이죠, 김승진 선장의 이 항해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탐험 정신을 잇는 뭐랄까 현대판 서사시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먼 옛날 탐험가들이 저런 돛담배로 미지의 바다를 개척했던 것처럼 그는 현대의 요트로 바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수단은 달라졌지만 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뜨거운 열망만큼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 김승진 선장을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그런 전문 항해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는 평생 바다와 함께한 항해사가 아니라 세상을 카메라에 담던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1년에 우연히 한 일본인 항해사에 대한 책을 읽게 된 거죠. 그 책 한 권에 완전히 매료돼서 세상을 기록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스스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야, 정말 그의 인생 항로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겠죠? 그가 선택한 도전은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시험이었죠. 무기항 그리고 무원조 단독 세계 일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기항은 항해 중에 단 한 번도 항구에 들러서 보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무원조는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도움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 장비, 심지어 배가 고장나도 그 수리까지 전부 다 오직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어마어마한 도전인 겁니다. 와, 그렇다면 7개월, 그러니까 209일 동안의 그 고독한 항해는 실제로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그의 장대한 기록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그마치 209일입니다. 7개월이 넘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없이 펼쳐진 바다, 망망대해 위에서 완벽한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항해한 거리는요, 무려 41,900km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둘레가 약 4만 km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그러니까 209일 동안 4만 km가 넘게 항해하면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육지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기항의 진짜 의미고 인간의 인내심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시험하는 여정인 거죠. 물론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출발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어망에 걸려서 위기를 맞기도 했고요.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무려 45일 동안이나 혼자서 망가진 장비를 수리하면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악명 높은 케이프 혼을 정복해냈고 남극의 경이로운 빙산을 마주하는 순간을 지나 마침내 그가 출발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그 45일간의 사투, 그 한 가운데서였어요. 정말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젠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멀리 뉴질랜드에 있는 딸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딱 이 세 글자. 이 말이 망망대해 위에서 길을 잃었던 그에게 어둠 속 등대가 되어주었던 거죠. 자, 그럼 바다 위에서의 그 고독한 생활,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잠은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네이더 알람에 의지해서 겨우 쪽잠을 자야 했고요. 물은 하루에 딱 2리터로 철저하게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치찌개를 펄펄 끓여 먹고 심지어 씨앗을 직접 길러서 새싹 비빔밥까지 만들어 먹으면서 그 안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70일 동안이나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던 알바트로스한테 이리와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특별한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200일 가까이 항해를 했어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다. 안심하려던 바로 그 순간 마지막 시련이 찾아옵니다. 순다 해협 근처에서 해적으로 의심되는 배와 딱 마주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는 규칙상 봉인해 두었던 엔진을 뜯어내서 전속력으로 밤새도록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이었죠. 그 마지막 시련까지 모두 이겨낸 후에 그는 마침내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해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그리고 마침내 209일 만에 돌아온 항구. 그를 애타게 기다리던 딸과 다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모든 어려움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항해를 마친 후에 그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만 경험했던 이 바다의 위대함과 그 무한한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물문화를 만드는 것.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두 번째 항해가 된 겁니다. 바다에 나가면 지구는 거대한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김승진 선장의 이 말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그의 도전은 결국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건너야 할 그 바다는 과연 무엇인가요?